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분석 진행해 가도록 할 텐데, 기출문제 분석은 그 문제를 2000년도부터서 2016년까지 해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서 할 겁니다. 죄다 기출문제를 다 하는 걸로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정보 컴퓨터가 시험이 치러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입니다. 1997년, 98년, 99년 이쪽 문제들은 거의 뭐 논술 형식으로 아주 그때 뭐 간단한 용어 정리하는 것이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시험하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부터서 2016년인데 물론 중간에 시험 안 본 뭐 4년 정도 4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면은 거의 10년이 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일단은 뭐 연도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 파트별로 똑같이 이제 과목은 기본이나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했던 그 과목 순서대로 갈 거고 거기에서 파트 장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했던 것과도 접목을 시켜서 쭉 비교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문제는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 철저히 분석이 돼야 되니까 어떤 패턴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앞으로 출제된 문제가 어떤 영역이 출제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어떤 기출 문제를 해 나가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니까 반드시 이 기출 문제를 그냥 풀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논리 회로하고 이제 자료 편 쪽 이쪽에서는 그 전기전자 통신에서도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전자 통신 것도 제가 뒤에서 보시면 2015년, 2016년 그다음에 2000세 문제가 안 된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전기전자 통신에 관련된 문제들도 현재 보면은 정리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뒤로 가면 통신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통신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다 다뤄볼 거고, 기술 쪽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우리하고 패턴이 비슷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해 나갈 거고 해설들은 쭉 다 문항별로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가 이런 방식들을 좀 잘 주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토대 위에서 한번 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은 논리 회로와 자료 표현에서 보면 2010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르노프 도표를 통해서 식에 대한 간수화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인데, 다음처럼 뭡니까? 그 카르노프 맵을 이용해서 입력 변수와 항수를 최소로 간수한 둘 함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렇다면 일단은 거기서 보면은 시그마로 표현해 가지고 뭐 최소항들이 나와 있죠. 최소항들을 일단은 표현해 놓고 나서 간수화를 했던 식이 어떤 것이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자, 0번째가 여기입니다. 0번째, 1번째, 그 다음에 5번째라고 씁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하고 그 다음에 5번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번째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 8, 9였습니다. 8, 9. 그 다음에 10, 11. 10, 11이죠. 그 다음에가 13, 15니까 13, 15니까 여기가 됩니다. 13, 15.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해 놓고 나서 간수화를 해봐라 이랬을 텐데, 일단은 간수화를 해 나갈 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쪽이죠. 이쪽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B가 되죠. 이게 B가.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간수화된 이 식은 뭐냐면 BD입니다. BD. 이쪽 같은 경우는 BD. 그 다음에 이제 이쪽 4개에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현재
이 중간에 밖으로가 B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에서 밖으로가 D의 바가 되죠. 그래서 이쪽 4개는 B의 바에 D의 바가 된다. 그럼 이 식에서 보면 일단은 B에다가 BD에다가 B의 바에 D의 바는 일단은 공통이고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죠. 이 두 개를 묶는데 이 묶어 나가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 기준을 놓읍시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겠죠.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묶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거 이제 얘가 이렇게 묶어 놨으면 여기 하나가 남겠죠. 여기 하나 남는 게 결론은 뭐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묶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묶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는 방법. 그럼 빨간색에서 이렇게 묶었을 때가 뭐가 되냐면 C의 바에 D의 바죠. C의 바에 D가 되겠고 C의 바에 D가 되는데 물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C의 바에 D가 되고 나서 플러스 하고서 그럼 여기서 나머지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묶는 경우하고 이런 방식으로 묶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묶는다면 A에다가 B의 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묶으면 A에다가 D 이렇게 묶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빨갛게 묶지 말고 얘를 빨갛게 묶지 말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을 때는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디? 여기 저기 여기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B에다가 D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돼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는 이렇게 묶었을 때 C의 바에 D였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묶었을 때는 이제는 뭐냐면 B의 바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아까 묶었을 때 점선으로 이렇게 묶는 방법과 이렇게 묶는 방법.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의 B의 바 플러스 BD에다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되고 플러스 B의 바에 C에서 플러스 A에서 D 이렇게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할 때 네 가지 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뭡니까? 네 개를 5개를 해놓고 나서 맞는 식이 뭐냐를 이렇게 물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BD하고 B의 바에 D의 바는 어떤 식이든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묶는 방법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또 묶을 때 이런 방식으로 묶는 방법과 이렇게 묶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4개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네,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들도 뭐 그냥 무시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울대수에 대한 식을 알고 있는가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을 줬어요. 여기서 내가 일반 가정에서 한번 풀었을 겁니다만은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당시에서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쉬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A에다가 B에다가 A의 프라임에 플러스 B의 프라임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런 상태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의 어떤 식을 이용하라고 그러고서 공백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A에다가 A의 프라임은 0을 이용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려면 A에다가 A의 프라임은 이꼬로 0을 이용해라. 뭐 이런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음 식이었네, 여기서. 여기 전개를 해놓고 나서 다음 식에서 이걸 이용했다 한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A에다가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B의 프라임.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그 다음 번째에서 A하고 A의 프라임이 0이라는 걸 활용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되겠죠, 이거. 여기가 되겠죠. 이 식이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A에다가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식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구해져 있을 때 다음에서 이제 이용할 때 뭐냐면 요 식을 이용하죠. A는 이꼬로 A에다가 A, B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이거 뭐냐면 불대수 정리 식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A에다가 플러스 A의 프라임에 플러스 A 플러스 B. 여기 있는데 이걸 바로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칸에 맞게끔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꼬로 A 플러스 AB라고 하는 거, 요 식은 뭡니까, 요 식은? 여기는 가면 A를 앞으로 뻗어놓고 나면은 1 플러스 B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이 돼가지고 A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 식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렇다면 현재 이 식에다가 A라고 하는 식에다가 결론은 요걸 대입하라는 얘기죠. A에다가 A, B 플러스 A 프라임의 B. 요 식을 이용하는 얘기죠.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이꼬르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A가 있고 플러스 이게 되겠죠. A 플러스 A의 프라임에서 B.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식을 이용하면 이제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이 식 같은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됐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제는 이제 부울대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간단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번째 이제 문제가 2014년도 문제입니다. (2014년도)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자면 조합논리 회로를 부울대수의 논리식으로 쓰시오. 논리식으로서 그냥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를 최소화한 논리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식의 간소화된 후에 간소화된 식을 쓰시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입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개념이니까 단순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논리식을 써봐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써서 보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봐보면은 여기서 W의 플러스 X가 표현될 거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얘가 AND 게이트로 만났으니까 여기서 뭡니까? W에서 W 플러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X하고 Y가 OR 게이트로 만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Y하고 Z가 OR 게이트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ND 게이트로 만났으니까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Y 플러스 Z 이런 식이 돼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OR 게이트로 만나니까 최종적인 식은 뭡니까? W에서 W 플러스 X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간소화된 부울대수 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을 써주면 되겠죠. 현재
조합 논리 회로를 부울대수의 논리식으로 쓰시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형태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이제 간소화된 논리식을 써봐라 이런 얘기였었죠.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고 한다면 얘들은 이제 쭉 전개를 해 나가면서 간소화된 식을 써 나가면 되겠죠. 차례대로 한번 해 나가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되죠. W에 W 플러스 W에 X가 되겠고, 플러스 그대로 전개해주면 된다. X, Y에다가 Y, X에 Z가 되겠죠. Y, Y에다가 플러스 Y에 Z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와 같은 경우, 얘들은 이제 그냥 뭡니까? 풀대식에서 A.A는 지금 A가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간소화 시켜버립니다. 얘들은 W가 되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Y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입니다, 이 식. 여기서 이 식에서 봐보면은 W를 앞으로 빼놓고 나서 1 플러스 X가 되죠?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서 그럼 이제 세 개씩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Y라고 하는 식이 그대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로 Y라고 하는 식을 빼내놓고 나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Z입니다. 그러다가 Y가 됩니다. 플러스 XZ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식이 이렇게 사람들이 저거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Z라고 하는 식. 이 식은 뭐냐면 X 플러스 1, 이건 뭡니까?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1이 이때는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X 같은 경우도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Z에서 이거 하면 이것도 1이 돼버리죠.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되는 것은 1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식에서 보면 차례에서 1 다시 또 이거하고 하면 1.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 지금 여기도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돼버리죠. 그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여기가 W가 되고 플러스 Y가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Z, 이런 형태로 간소화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까지는 2014년도 문제는 기평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배점도 문제가 지난번 2점짜리였죠. 높은 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 문제에서 한번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당시에는 그 카르노프 도표 맵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나서 안에다가 식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 문제가 여기를 A, B로 해두고 C라고 해두고 나서 (0하고 1일) 때가 있고 00일 때, 01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11일 때, 10일 때, 이렇게 요걸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칸을 채워서 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주요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보통 보면 여기를 A하고 여기를 뭡니까?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여기를 C로 해두고 나서 AB로 바꿨어요. 이게 요 당시 때 저도 그때 강의를 했었으니까, 요 애를 뭐냐, 거꾸로 잘못 보고 그냥 요 애를 보지 않고서 그냥 A가 있고 BC가 있는 걸로 하니까 회로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꼭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과 열에서 놓이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식에서 보면은 A, B에서 C의 프라임 플러스 A에서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의 프라임에 C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B에다가 C'이 되는 위치는 A, B에다 C'이 되는 위치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되겠죠? 현재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프라임에 C'의 프라임 그랬을 때는 얘는 여기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죠? 잘못했다.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A'에 B'에 C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기가 됩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식을 차례도에서 놓이는 위치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쓰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이렇게 묶어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A가 되니까 A에다가 C의 프라임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A 프라임에 C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은 베타적 논리합 게이트로 해서 12-C에서는 그 회로들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간단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만은 그 뒤로 가서 이제 이 문제, 전기전자통신에서 나왔던 2015년도 문제 같은 거, 요 내용들은 좀 주목을 해놔요. 이런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까? 전기전자통신 문제에서 그림은 불함수 F의 1, F의 2, F의 3을 이용해서 구성한 조합 넬로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항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된 출력 Y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F의 1 같은 경우는 최소항이 뭐냐면 최소항이 6, 7에다가 13, 14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3하고 6하고 7이 나오네. 여기는 뭐냐면 5하고 6하고 7하고 14하고 15.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죠? 현재 여기서 Y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유도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XOR 게이트가 진리표를 생각하면 되죠.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참이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참이될 때? 0, 1이나 1, 0으로 서로 다를 때만 참이고 서로 같으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식이 뭐겠어요? 여기가 그럼 뭐예요? 이 항하고 이 항이 베타의 논리합 변사를 한다니까? 이거죠, 이거. 서로 이렇게 66이나 77로 같이 들어있으면 이건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달리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주목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최소항들이 나오고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리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바로 나오겠네, 여기서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 결과하고 이거 자체가 엔드 게이트니까 엔드 게이트는 뭡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만이 출력 결과가 참이 되겠죠. 그런 상태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14 하나밖에 없죠? 14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몇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해하고 여기 항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 항이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이야기 오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y에 대한 이것의 항의 결과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소항이 6, 7, 14 이게 답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i에서 구해지는 식에 대한 것들은 요 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통신에서 나왔던 2015년도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꼭 유념을 해서 봐둬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별 방법을 다 쓸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뭐 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것도 모르고 요걸 뭐 간소화시키려고 막 그럴 거고 달라들 거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엔드 연산하고 그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서 카르노프 맵으로 해가지고 요걸 불대도 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불대도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2월 연산해야 돼? 그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그렇게 풀면 한 30분 걸릴 겁니다. 답 나오는 데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풀이 과정까지 설명을 하고 그랬죠? 그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설명하면 되겠네요. XOR 게이트 연산에서 FA라고 FA 2에 있는 것의 XOR 연산의 결과는 뭐 진리표가 서로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 경우가 되니까 여기 나온다. 그럼 여기서 엔드 게이트에서 이게 나온다. 그럼 풀이 과정을 쭉 써주면 되겠죠. 현재 이 풀이 과정까지를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과정이 나오는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한다면 FA라고 FA가 XOR 연산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와 다시 F의 3에 있는 결과 요것과 이것이 만들어서 이 결과가 나온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기전자통신의 2015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풀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막상 닥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되게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통신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저도 이제 많이 뭡니까? 작년에 마찬가지 저 문제풀이에서 다 했던 문제예요. 요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전기전자통신에서 요것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에서 쭉 보면 그 ABCD가 들어가가지고 ABCD 값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우리가 뭡니까? 디지털 시계에서 보면 숫자 표시하는 것들에 대한 디스플레이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2에 대한 부울대수 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은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서 10진수를 표시한 BCD 7세그멘트 디코드를 응용한 헤로도이다. 그래서 세그멘트 2는 BCD 코드 중에서 0, 2, 6, 8에 대해서만 활성화한다. 2에 대한 불함수를 표준 곱의 합 형태로 쓰시오. 그리고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여 계산한 후에 최소화된 편식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뒤에 제가 해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시계를 보자면 숫자를 표현이 될 때 0부터 9까지가 숫자가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에서 그 그림에서 앞에서 주어지는 조건에서 입력항에서 들어오는 게 A, B, C로 4개의 입력 항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4개 입력 항목이 들어와서 0부터 이제 9까지 숫자를 표시하도록 하겠죠. 4개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10부터 15까지는 돈트 캐리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서 지금 뭡니까? 4개 변수이니까 16가지 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돈트 캐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A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진리표 식을 써봐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0부터 9까지 숫자, 여기가 0이죠 지금? 0, 1, 2 해서 여기까지가 9까지가 되겠죠? A가 제일 위인가요? A가 제일 위에? 지금 A가 지금 여기죠, 이게? 여기 위니까 A가 1이 되는 경우는 0일 때고 1일 때는 빠지죠?
이거 1일 때 빠지고 그 다음에 3, 4일 때 빠지죠? 4일 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죠. 이 숫자에서 뭐 0부터서 9까지 숫자 중에서 보면 1일 때하고 4일 때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1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진리표를 작성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각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그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한번 이제 나머지도 진리표를 작성해 나갈 때 A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 같은 형태로 불들 식을 쭉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 카르노프 도표를 한번 또 이걸 작성을 해보면 카르노프 도표 작성해 보면 내가 결과를 다 줘버려 가지고 쭉 보면서 진리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만 이해를 해요. 예? 그럼 여기서 카르노프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일링이라고 했을 때 돈트 케어는 여기를 돈트 케어라고 일단 해놓으세요. 돈트 케어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나머지가 이제 여기가 지금 0이 되고 여기가 됐고 여기가 됐고 여기가 안 됐죠? 나머지가 다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A에 대한 부울대수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A에 대한 부울대수 식을. A에 대한 부울대수 식을 간소화된 식을 표현해서 봐보자면 여기 이렇게 되네 이게.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죠. 그 다음 여기 묶어주면 되죠 여기? 현재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묶고 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묶어 나갈 때가 뭐죠? 얘 남아있고 얘 남아있잖아. 요거 있고 요거 있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보면 되죠? 그럼 A에 대한 식을 그대로 표현해서 본다면 여기가 A가 되고 A 플러스 C 플러스 BD 플러스 B의 바의 D의 바 이렇게 되겠죠? A에 대한 식을 유도해서 봐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돼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유도가 된 식 A는 이꼬르 A 플러스 C 플러스 B D에다가 플러스 B의 바의 D의 바. 이 방식의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B 같은 경우를 보는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B 아닙니까? B. 여기가 B죠? 여기가 B니까 B에서 거짓인 경우는 5, 6 두 개죠. 5, 6. B는 5, 6 두 개죠. 5, 6. B는 5, 6 두 개죠. 여기고 여기고 5, 6이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1, 1이 되겠죠. 그래서 돈트 케어는 이쪽으로 돈트 케어가 됩니다. 자, 5, 6만 빠지니까 5, 6만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이게 그죠? B에 대한 것들도 묶으려면은 이거 하나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주면 돼, 이렇게? 이런 방식 묶어야지. 이런 방식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가 있는 게 B의 바가 되겠고. 플러스. 여기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 아닙니까, 이게. 얘하고 얘죠? 여기가 뭐냐면 C의 바에 D의 바고 플러스 C의 바에 D의 바고 C, D라고 돼 있죠, 여기가? 될 때? 현재 남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1이 있고 1이 있는 거, 요거니까. 그럼 요거 풀면은 결론은 뭡니까? 이거랑 같은 거죠? 요식이랑 같이. A 안 해도 되네. 이게 뭡니까? 더 어떻게 하니까? A 안 해도 이거 빼도 되네. 솔버트. A 안 해도 돼요. 이래도 돼요. 이렇게. A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묶어보면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런 방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최종적인 식은 B의 바 플러스 C에다가 베타자 부정논리 합계 이투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전기전자통신에서 이제 뭐 다 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문제 조건이 2였죠. 2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현재 앞에 문제 조건에서 나머지는 다 있고 2에 대한 불함수를 표준 거부 합형태로 구하여 쓰고 카르노프 도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후에 간소한 식을 표현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 그려놓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2입니다. 2 같은 경우인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2는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0, 2, 6, 8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2 같은 경우 어디냐? 2가 어디야? 맨 왼쪽이구나.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여기하고 0, 2, 0, 2, 6, 8이니까 여기 저기야? 0, 2, 6, 8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식에서 표현해 보자면 제로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그다음 제로가 되고 2, 제로, 그다음에 1, 제로, 1에다가 이건가요? 0, 2, 6, 8 이거 되죠. 이거네요. 그래서 묶어 나갈 때 이 방법이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4개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되죠? 그래 두고 나서 하나 묶어줄 것은 요거 묶어보면 되죠. 요거 묶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B의 바에 D의 바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D의 바. 이 식으로 간수가 되겠죠.
나 위에 그 그대로 그냥 A급 그냥 복사했어 그냥. 네? 복사해서 붙여놨어. F는 맞죠, F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통신에서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요 내용에 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카르노픈 도표로에서 이제 간소화된 식을 제시하고서 간소화된 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표준형 쓰라고 했죠, 표준형. 현재 거기서 보면은 이제 표준형을 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표준형 쓰라고 그럴 때는 2에 A, B, C, D를 하고서 뭐 시그마 하고서 이건 뭐 M자는 안 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0,2, 6,8. 근데 이제 돈트 케어가 있거든, 돈트 케어가. 이것도 같이 지정해줘야 되겠죠. 간소화를 시켰을 때 뭡니까?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봐라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런 방식에서 이때가 되고 don't care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주면 될 놈이 되겠죠. (4점짜리니까) 요건 그러니까 4점짜리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서술형 문제, 서술형. 서술형 쪽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 봐 보면은 특히 이 내용들 주목해서 봐둬야 되는데 2001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멀티플렉스하고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2011년도 문제 하나 나오죠? 이것도 멀티플렉스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통신 문제가 그 뒤로 가서 보면은 전기전자통신 2015년도 문제도 멀티플렉스에 관련된 문제죠. 논리 회로 쪽에 가서는 먹스 회로에 대해 관련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내용들은 꼭 주목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2001년도 문제, 2011년도 문제, 전기전자통신 2015년도 나왔던 문제가 먹스 회로의 실현표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꼭 봐라. 회로에서는 이 내용 놓치고 가서는 꼭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타이밍이 출제될 만한 어떤 위치에 와 있어요. 논리 회로 분야 나온다면 이런 내용들은 꼭 주목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01년도 문제, 2011년도 문제, 여기는 2001년도 문제만 이해 제대로가 있으면 2011년도 문제 딱 푸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가 이 개념을 정리했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놨구나. (2001년도에) 나왔던 문제에서 봐보면 어떤 거 있냐면 그 A, B, C까지는 주고 나서 F에다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칸을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을 해답까지 다 표시를 해놔가지고 A하고 B하고 C가 있고 F가 있을 때 0, 0, 0,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1에 1에 1일 때 이 내용이죠.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 항을 가지고서 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개의 입력 변수를 입력받아서 변수 중에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을 때 출력이 1이 된다고. 많을 때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출력에서 참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0의 개수보다 1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여기 있죠. 여기죠.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뭡니까? 여기가 1이 됐죠?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겠고, 이렇게 했죠. 그럼 나머지는 0, 0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까지, 이 내용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문제. 그럼 이제 9-15 문제에서는 이식을 가지고 간수하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은 이제 그럼 뭡니까? 이 변수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을 간수하라 했을 때 나타내는 것은 이제 3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1, 1이죠? 이렇게. 이걸 간수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줘서 보면 간수화된 f에 대한 식은 뭐냐면 여기가 a, b죠? 플러스 여기가 a, c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b, c가 되겠죠. 이 식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당시에 뭡니까? 당시에 2001년도인데 당시에는 뭡니까? 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9-3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예?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99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이때 이제 막 했을 때 아닙니까? 이런 내용까지를 그때는 접하지를 못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까 해서 이 앞에 문제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풀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뭐냐면 4to1 먹스 회로의 입력, 데이터 입력을 i의 0, i의 1, i의 2, i의 3 선택 입력을 s의 1, s의 0 출력을 f라고 할 때 선택 입력에 대한 데이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밑에 선택 입력 S의 1은 B를 연결하고 S의 0은 C에 연결하여 상기 회로를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BC는 뭐냐면 여기에 진리표에 있는 요걸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멀티플렉스 회로는 이거예요, 지금. i의 0이 있고 i의 1이 있고 i의 2가 있고 i의 3이 있고 그래서 출력으로 지금 F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S의 1이 있고 S의 0이 있는데 4to1 먹스 회로 같은 경우는 이 회로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무슨 값이 연결돼 있다? 지금 문제 조건이 BC가 연결돼 있다. BC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BC가 연결이 돼 선택 입력을 BC로 하고 여기에 입력.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력은 이제 뭘로입니까? A라는 변수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A가 들어갈지 A의 바가 들어갈지 0이 들어갈지 1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건.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실현표. 카르노프 도표와 똑같은 형태인데 먹스 회로를 만들어 나갈 때는 반드시 실현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2001년도 저 뒤에 나오는 세 개 문제가 전부 다 실현표에 대한 구현만 하면 다 문제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실현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똑같이 카르노프 도표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는데 그 조금만 변형시켜서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BC라고 그랬죠. BC. BC라고 돼 있는 선택 입력을 여기에다가 BC라고 두고 여기에 들어갈 입력을 여기에서 행에다 두면 되는 겁니다. 행에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선택될 수 있는 여기 입력에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가 i의 0이고 i의 1이고 i의 2고 i의 3인데 그때 이제 두 개 값은 0이니까 00으로 보고 여기를 01로 여기를 10으로 여기를 11로 이렇게 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를 보자는 얘기죠. 여기를. 예? 지금 여기서
이 B, C를 선택선으로 놓고 앞에 A를 입력단자로 놨다는 얘기, 이렇게 입력단자로 놓고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이 있는 경우만 요 경우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만 일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근데 일이 있는 경우가 A가 0이가 되고 여기가 BC가 11일 때죠. A가 0이 되고 BC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제일 첫 번째 거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가 1이 되는 경우는 지금 여기가 입니까, 여기? A가 0이고 BC가 11이에요. 그럼 되겠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A가 1이 되고 A가 1이 되고 B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1인 거. 자, 1, 0일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1, 0일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자, 1, 0에 해당되는 거. 1, 0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1, 0에 해당되는 게 여기고 1, 1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0에다가 이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i의 0에 관한 식은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i의 0이 뭐냐면 i의 0에 대한 식은 두 개가 0, 0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0, 0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무조건 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가 0, 1이 되는 것은 뭐예요? 0, 1이 되는 것은 a예요. 0, 1일 때 a고 1, 0일 때 a의 바가 되고 0, 1일 때 a고 1, 0일 때 a의 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i의 0은 0, i의 1은 a, i의 2가 a, i의 3가 1 이런 형태로 식을 구해서 봐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2011년도 문제는 10년 차인데 10년 전에 있는 문제만 이해하면 2011년도 문제 바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2011년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11년도 문제를 풀 건데 2011년도 문제에서 조건에 따라서 2중 4to1 멀티플렉서를 이용하여 전가상기를 구현할 때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값, 가나다라에 들어갈 값, 여기죠? 여기에 들어갈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듀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렉스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이 지금 뭡니까? S가 있고 C 아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 조건에서 쭉 조건에서 봐보면은 S는 합을 나타내고 C의 아웃은 캐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S의 0하고 S의 1은 선택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I의 M,N은 멀티플렉스의 데이터 입력인데 i의 m,0은 s의 입력을 이야기하고 i의 m,1은 c 아웃의 입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는 그럼 이제 0, 0이 있는데 0, 0에서 0이 이게 다시 같은 데서 0, 0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0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S가 되는 거고 1일 때는 C아웃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여기가 I의 0이고 I의 1이고 I의 2고 I의 3이에요. 네? I의 0, 1, 2, 3인데
거기 중에서 0일 때는 C가 되고 1일 때는 0일 때는 S가 되고 1일 때는 Cout이라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가상기라고 그랬죠. 문제를 풀려면 전가상기 진리표를 보고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가상기 진리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가상기의 진리표를 뭐 거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전가상기를 한번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놔두고 나서 이제 정가상기에서 합하고 올림수가 없는데 00이죠. 그 다음에 10이죠. 10이죠. 01이죠. 10이죠. 01이죠. 01이죠. 11이죠. 이렇게 되죠. 아, 여기 입력 뭐 있으면 여기서? XY하고 캐리네. 캐리. 이거네.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에서 S의 2라고 S의 0회가 XY가 연결되어 있잖아. 제일 위에. 여기서 지금 XY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선택성이 되겠죠 이게? 이걸 잘 봐야지. 위에 XY에서 S2라고 S0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까대로 표현해서 보자면 이것도 이런 경우랑 같은 거죠. S2라고 S0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 XY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I의 0, I의 1, I의 2, I의 3이 있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뭡니까? C2의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될 때 이중이라고 그랬으니까 S랄지 이제 C의 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험표라고 하는 것도 앞에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도 똑같이 적용해서 썸에 대한 실험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리에 대한 실험표를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주목할 게 여기에서 선택을 X, Y로 해주고 얘를 C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일 때하고 1일 때로 두고서 그러면 00일 때, 01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그 다음에 11일 때 이렇게 해서 I의 0일 때, I의 1일 때, I의 2일 때, I의 3일 때 그러면 X, Y를 선택선으로 놓고 나보니까 이제 이것만 체크를 시키면 되겠죠? 현재 여기 1이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이게 4개. 자, S에서 1이 있는 경우는 0에 0에 1이니까 여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네요. (1, 0, 0이니까 여기네요. 1, 1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0, 0, 0, 0로 두면은 여기는 C의 인이죠? 여기는 C의 인의 바가 되겠죠? C의 인의 바가 되겠죠? 여기가 C의 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번째. C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X, Y가 있고 그 다음에 0하고 1일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 I의 0이 00일 때, 그 다음에 I의 1이 01일 때, I의 2가 10일 때, I의 3이 11일 때.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이거죠? 네 군데니까. 0에 11, 0에 11이니까 0에 11이 되니까 여기인가요?
0의 1, 1이 여기죠? 여기. 1, 0, 1이니까 여기일 거고. 1, 1, 0, 1, 1, 0이니까 여기가 되고, 이러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 시인,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제일 싫어졌죠. 첫 번째 i의 0, i의 0하고 i의 3 같은 경우는 C인 0이고 C인 1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C인 0, 여기죠? C인 0, C인 C1이었죠, 이게? 여기 저기? 앞에서 제시된 게 C0, C1 제시된 게 여기 저기. 여기. 그럼 가나다라는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거 여기 저기? 여기? 몇 시가 몇 시기?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거 요거 가나다라 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게 사실상 그 2011년도 요 문제는 하여튼 2001년도 문제를 기출문제를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다 풀리는 문제예요. 바로 군더더기 없이 바로 다 풀리는 거죠. 자, 요 문제 봐보고 전자통신 2010년도 문제입니다. 뭐 설계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뭐 복잡한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거. 에? 문제만 되게 어려워 보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도 그렇죠, 지금. 그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로 쓰라고 그래 있으니까 1단계는 3개의 논리 변수를 갖는 최소항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한 부함수 F를 만족하는 그림과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과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래 놓고 나서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건데 위에다가 뭡니까 그 최소항의 민텀에 대한 표준형을 써놨죠. 이걸 보고서 실험표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실험표를 만들어서 보면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냐면 A의 0, 1 하고서 A의 0이라고 돼 있고 기억이네요. 그럼 4개가 다 맞아야 되겠죠, 이것도?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풀면은 전기전자통신에서 지금 현재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실험표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A의 2하고 A의 2하고 A의 1이 이렇게 들어가고 A의 0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0하고 1이네요.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래서 이거 i의 0, i의 1, i의 2, i의 3. 그러면 위에서의 지금 뭐냐면 이게 나와 있으니까 M 해놓고 나서 1, 2, 3, 4,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A의 2, A의 1, A의 0 순으로 나가면 되니까 여기 이름 뭡니까? 0, 1이죠? 0, 1 이렇게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야지 0, 1, 2, 3, 4, 5, 6, 7 그러고 하면 되니까 1, 2, 3, 4, 7 그럼 여기서 해보면은, 여기서 해보면은 0, 1이니까 A 제로죠? A 제로고 여기가 1이고 A의 제로에 바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제로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이쪽에 가서 보면 이쪽에 보면은 여기 A에 0 나와 있죠. A에 0 나와 있고 1 나와 있고 그다음에 A에 0 나와 있잖아요. 기억번이 뭐예요, 그러면? 이 기억번? 여기죠? 기억번은 A0의 바가 나오겠죠. A0의 바. 그럼 단계 2에서는 이제 뭐냐면 단계 2에서는 그림 나는 단계 1에서 구현된 회로를 적용하여 구성한 응용 회로이다. 이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A의 0, A의 1, A의 2에 각각 논립값 1, 0, 1을 입력하였더니 출력 Q의 값은 니은이 되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회로니까 여기는 해놓고 나서 사투일 먹쇠로 아닙니까? 사투일 먹쇠에서 그러면은 이게 1, 0이니까 여기의 값이 여기의 값이 뭐란 얘기예요? 여기 값이 1, 0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1, 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1,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1, 0이니까 여기가 선택될 때 0, 0이죠? 여기가 0, 1, 여기가 1, 0, 여기가 1, 1. 그럼 여기가 A의 2하고 A의 1이 사투리 먹쇠로니까 여기서 출력된 선택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기억번 아니면 기억번이니까 여기서 뭐 있어요? A 0의 프라임이었죠? 그럼 니은번에다가 A 0의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그럼 틀리지. 이거 하면 딱 하면 A 다 풀어놓고 A 프라임에 A의 0의 프라임이라고 답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이렇게 써요. 조건은 뭡니까, 문제에서? A의 0, 1, 0, 1이라고 값을 줬잖아요, 거기서. 에? 그래서 A의 0의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0이 1이니까 최종적으로 출력된 Q 값은 뭐다? 0이 돼야죠, 0. 사실 기억번은 A의 0의 프라임이고 니은번은 0인데 이거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딱 보면 A의 0의 프라임이라고 쓰면서 30%는 0의 프라임 두 개 똑같이 쓴다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개 문제가 뭐 전기전자 통신이든 뭐 정보 컴퓨터에 나왔던 문제건 이 세 문제는 하여튼 멀티플렉서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들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4투1 멀티플렉서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8투1 멀티플렉서까지 확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봐서 꼭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4투1뿐만 아니라 8투1까지 먹스 회로까지를 확대해 가서 개념을 좀 쭉 봐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 풀이 등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7세그멘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들은 그 우리 정보 컴퓨터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나왔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것들도 꼭 주목해서 볼 그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2007년도 문제인데 느긋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